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가 조금 막힐 때가 있어. 어떤 이야기 하지? 약간 고민될 때 있거든. 그때면 난 어딜 가냐면 어디긴 어디야. 네이트판이다. 여기 가면 진짜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올라와 있거든. 사실 항상 말하잖아. 그러한 사실들이 진실이든 아니든 난 별로 관심 없다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난 더 재밌거든. 그래가지고 오늘도 네이트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불쾌한 골짜기가 날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했는데, 근데 이것도 제법 좀 생각보다는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점이더라고. 그래서 신혼부부에 대한 돈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남편 새끼의 통장을 내가 쥐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따끈따끈한 신혼부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다름 아니라 경제권을 두고 신랑이랑 그런 의견이 안 맞다는 거야. 경제권 때문에 이게 문제야. 그리고 여자는 당연히 돈 관리나 와타시가 해야 되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신랑은 아니다 그냥 각자 하자. 각자 하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자면 자기는 회계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대.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돈 관리를 오지게 잘하고 1원 한 톨 차이 안 나게 할 자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부가 공동 관리를 해야 돈을 더 모을 수 있고 나중에 집도 살 수 있고 뭐 쓰고 나서 적축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지. 하루하루 통장을 들여다보고 지출을 살펴야 돈을 모을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니 같이 모으자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각각 용돈은 40만 원으로 하고 정 싫다면 남편은 명의에다가 돈을 다 예치해 두겠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나한테 달라. 야 이게 더 무섭지 않냐 이게 더 무섭지 않냐 이게 내가 매일매일 잘 쓰고 있는지 체크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체크만 하겠다. 그리고 월급 명세서를 달라는 거야. 그래서 1년간 모아서 원천징수 영수증하고 맞춰보겠대. 회사에서 주는 거와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거 두 개를 다 확인해야겠대. 그래서 순간 야 이게 순간 이게 뭐지 이거 나도 이게 어질어질 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돈의 경우에는 현금 인출 시 매일매일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고 잔돈을 맞춰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순간 야 이 여자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남편의 입장은 월급을 타면 내가 쓸 거 쓰고 난 뒤 저축을 할 거다. 인생은 그런 식으로 돈만 모으면서 희생하고 싶진 않다는 거야. 신혼 동안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애초에 욜로 성향이라 일단 인생을 즐기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저축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다. 각자 돈 관리하고 나의 취미 생활을 존중해달라. 그래서 한 번에 50에서 100까지라고 했네. 그리고 모으고 있는 돈은 가끔 보여주겠다. 아내의 방식은 나에겐 너무나도 가혹하다. 용돈 40은 너무 힘들다. 매일매일 감시받는 기분일 것 같아서 겁나 빡칠 것 같다. 그리고 저축은 아내가 더 많이 하면 되지. 이런 글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경제권을 받아올 수 있을지 물어봤단 말이야. 네이트판에. 자기는 제가 쓰는 돈도 매일 봐야 직성이 풀리고 남편의 돈도 어디에 쓰는지 매일 궁금하다는 거야. 잔고가 변동 없더라도 매일매일 통장 보면서 흐뭇해하는 게 자기의 아침 루틴이래. 돈 관리하는 게 재밌대. 그래서 남편 것도 제가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왔는데 비추가 오질나게 달렸거든.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여자 그냥 돈 모으는 걸 좋아하는 여자인 것 같아. 이런 여자 가끔씩 있어요. 자린고비 같은 이런 남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인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나도 옛날에 아는 누나 중에 그런 누나가 있었단 말이야. 돈 모으는 거 진짜 그거 진짜 악에 바쳐서 열심히 모으는 누나 있었는데 그 누나 마지막에 어떻게 된 줄 알아? 그 남자친구 잘못 만나갖고 다 틀렸어 남자친구한테. 여자들도 있잖아.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다가도 남자한테 뻐지잖아. 그럼 그 홀라당 그 다 말아먹는 그거를 희한하게. 그래서 갑자기 그 누나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누나가 생각나는 이 여자의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나는 아니라고 봐. 좀 약간 결벽증 같은 게 보여 보이지. 그래서 자기가 쓴 돈은 매일 봐야 직성이 풀리고 잔돈까지 맞춰보자고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확인하겠다고 하는 여자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 적성 되게 잘 살린 것 같긴 하다. 그치? 진짜. 적성 진짜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사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문제잖아. 이게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문제거든.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는 약간 욜로 느낌이 있지. 분명히 둘이 데이트했을 땐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왜? 분명히 남편이 거의 다 냈을 거니까.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한 가족이 되니까 문제가 된 거지. 왜? 이제 이 새끼 돈도 내 돈이거든. 그러니까 쥐어 잡아 비틀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돈을 모으고 싶은 거야. 그 여자의 행복이 그건데 자기의 행복을 강요하는 거지 따지고 보면 그지. 남편 같은 경우는 돈을 써야지 만족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돈을 쓰면서 소비를 통해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겠다 그 의지를 가지게 되는 남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마다 가치의 차이인데 근데 내가 보기엔 남자도 조금 좋아 보이진 않아. 왜 그러냐면 일단 무조건 쓸 거 다 쓰고 저축을 하겠다. 취미생활 존중해달라. 한 번에 50에서 100만 원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아내가 저축을 더 많이 하면 된다. 이건 조금 약간 무책임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용돈을 조금 더 많이 주면 해결되는 부분 아닌가? 용돈을. 그래서 자기가 한 번에 50씩 100만씩 쓰는 게 아니라 용돈을 조금 두둑하게 주는 거지. 용돈을. 그래서 남편이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400 정도씩 벌어온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야 그냥 용돈만 줄게. 그래서 용돈만 한 100만 원 줘. 그냥 용돈 한 100만 원 주고 네 알아서 해라. 안 건드리면 된단 말이야. 대신에 뭐 네 취미고 뭐고 거기서 다 해결하라. 이러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여자가 과연 이걸 용납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남자들한테 용돈 많이 줘도 나중에 그거 막 가족들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 보통 그래 그게. 그래서 막 여자들은 그 막 남자들 용돈 많이 주면 그걸 전부 다 막 노래방 가고 그러는 줄 알거든. 물론 가끔 갈 때도 있어. 가끔 갈 때도 있거든. 근데 그 돈이 나중에 뭐 그렇게 아깝다니까, 나중 되면. 그럼 그거 이제 처자식들 맛있는 거 사주고 다시 이렇게 주고, 그런 경우가 되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 서로에 대한 타협점인데, 근데 가장 원론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처음부터 얘기가 된 상황이 아니라고 봐. 그래서 이미 이 여자와 남자의 가치는 완전 다르단 말이야. 가치관 진짜 물과 기름 같아, 이게. 애초에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가치였는데, 여기서는 내가 봤을 때 여자가 그 발톱을 숨긴 걸로 보여. 발톱을 숨기고 결혼만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남자들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남자들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자가 되게 짜증 부리고 좀 히스테리컬한 여자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다 받아줘. 다 착하게. 다 받아주고 여자가 아 그래 이 남자면 나 다 받아주겠구나. 결혼해야지 라고 하면 그 남자는 속으로 야 결혼만 해봐라.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결혼을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 줄 아냐고. 그거란 말이야.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발톱을 숨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게 도파민 뻥인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런 건데 여튼 뭐 여기에 대해 이 물과 기름 같은 여자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 거냐면 여자인 자기가 보기에도 와이프의 경제관리는 진짜 머리를 조여온다. 공인인증서를 달라. 내가 체크를 하겠다. 용돈의 경우는 현금 인출신 매일매일 어디서 썼는지 확인하고 잔돈을 맞춰보겠다. 초등학생에게 용돈을 줘도 저렇게는 안 한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현금 인출신 매일매일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고 잔돈 맞춰보자는 거 소름이다. 숨 막힐 것 같다. 다들 이제 원천징수 맞추겠다. 이게 소름이고 그 위에 봐더라도 여자가 이건 좀 이제 정신 나간 것 같다. 장난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나도 거의 동일한 느낌이긴 한데 이 여자는 자기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조율만 되면 근데 결국에는 조율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성향의 남자랑은 맘대로 이게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그냥 한 100만 원 떼줘라 라고 해도 이런 경우는 남편이 또 이제 욜로 기질 강하면 또 만족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용돈 같은 것도 이거 결국에 뭐 둘만 타협이 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도 아직도 생각나는 게 옛날에 내 여자친구 나보고 그러는 거야. 오빠 이래서 왜? 그러니까 나 용돈 얼마 줄 거야 이러더라고. 용돈? 용돈 그냥 네 벌어서 네 돈 네가 써라. 네 돈 그냥 다 네가 써라. 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안 돼. 이러면서 내가 내 월급 오빠한테 줄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는 오빠한테 용돈을 받아 쓰고 싶다는 거야. 그래? 약간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싶었던 모양이거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냥 네 거 그냥 네가 다 써라. 네 맘대로 해놓으면 되나. 뭐 필요한 거 다 내가 내면 되니까. 야, 난 이런 주의였는데 그렇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오빠한테 용돈을 받아 쓰고 싶다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야, 그래, 용돈 얼마 줄까? 이러니까 옆에 있다가, 50만 원? 이러는 거야. 50만 원? 이러는 거야. 근데 옆에서 그 동마빠가 듣고 있었거든. 동마빠 듣더니, 야, 안 돼. 이러니까, 왜 안 돼요? 이러니까, 야, 나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이제 50만 원인데, 네가 벌써 50만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 가만히 있다가, 이러다가,
그럼 오빠 40만 원. 보통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보통 결혼 전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 앞으로에 대해 가지고 그런 걸 그려나가게 되잖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미 타협을 안 되고 여자는 속으로 이제 발톱을 세우고 있었던 거지. 그럼 결국엔 이제 이런 것들이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구워 삶을까 이런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인데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방식이죠. 그죠?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쉽사리 변할 수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 여자는 근데 되게 이 반응에도 불구하고 후기가 어떻게 올라왔냐면 자기가 어느 정도 양보하려고 한다. 용돈 4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는지 출처를 묻지 않겠다고 얘기한 게 자기가 양보한 한도거든. 그래서 이게 타협점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든지 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악착 같은 부분들이 있고 외국 사람들은 진짜 현재의 행복에 중심을 맞추는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딘가가 이렇게 타협이 맞아야지 좋은 것 같아. 물론 이게 서로 양쪽 극단에 있더라도 둘이 이게 딱 합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면 결국엔 이게 조율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조율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요. 항상 제가 한 얘기가 있잖아. 부부 관계는 둘만 합의가 되면 어떤 것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과 미래를 그리고 싶다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봐야 돼.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서로의 그런 철학을 조율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항상 모든 것들은 철학 위에 짓는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근데 때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타협보다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상대방의 그런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그냥 존중해 주는 거, 이게 최고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게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어차피 안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최대한 그런 쪽으로 존중하는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럼 뭐 헤어지세요 이래야지 그치.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